크레딧이라는 동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신용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믿다, 신뢰하다. 그런데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 외에 치하하다, 칭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온 지금 56번을 구문을 이용하면 내가 이렇게 긴 장문도 해석을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credit A with B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항상 전치사 with는 무슨 뜻이냐면 주로 뭔가를 가지고 오니까 도구요, 도구. 그죠? 우리가 provide, 공급 제공동사에서도 provide A with B 하면 A에게 B라는 물건을 가지고 공급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잘 헷갈리면 안 돼. A를, 그죠? A에게라고 했죠. 의역해도 되고 A를 치하하다, 칭찬하다야, 치하하다. B라는 공덕을 가지고 A를 칭찬하다라는 얘기야. 즉 A가 칭찬하는 대상이고 B가 칭찬할 만한 어떤 일이나 사건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조금 부드럽게 해석하면 뭐냐면 A에게 B의 공을 돌리다. 그러니까 A를 B 때문에 칭찬하다 라는 말이니까 A고 이건 A가 어떤 잘한 일이야. 그래서 A를 B 때문에 칭찬하다 해도 되고 또는 헷갈리면 안 돼. A를 B의 공로자로 여기다 또는 A에게 B의 공을 돌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뜻만 기억하면 의역이 조금 바뀌어서 나와도 헷갈리지 않죠. A가 칭찬하는 사람, 대상 그리고 이게 칭찬할 만한 어떤 일, 그죠? 잘한 일. 그래서 A라는 사람을 또는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어떠한 공을 치하하다 또는 공덕을 돌리다 또는 A에게 B의 공을 돌리다 라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56번 같은 문제도 사실은 이 구문을 알면 물론 뜻도 아주 중요하지만 credit A with B라는 구문을 알고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능동의 보기가 능동의 크레딧이냐 아니면 is credited냐 하고 나왔을 때 요거는 딱 한 단어 보고 답을 구할 수 있죠. 어떤 거? 그렇죠. 선택지 뒤에 나온 전치사 with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요 구문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with가 바로 나오고 A라는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는 뭐다? 수동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 부분 이제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a female professional speech writer, 한 여성 전문 연설 작가가 credits 하면 칭찬하다, 공을 돌리는데 지가 공을 받는 거죠. 칭찬을 받는 거고, 그죠? 또는 공을 인정받는 거고, 그죠? with 어떤 것 때문에 칭찬받고 어떤 것의 공로를 인정받냐? creating these phrases, 이러한 문구들을 만들어낸 것 때문에 칭찬, 치하받는다. 또는 이러한 문구들을 만들어낸 것에 공로가 여겨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capturing abstract ideas and putting them. 자, 여기는 이제 분사구문 나왔어요. 앞에 주절 나왔으니까 뒤에가 분사구문이죠. 그 다음 분사구문의 병렬이기 때문에 capturing과 and 뒤에도 putting 하고 나왔죠. 그래서 자, 추상적인 아이디어들을 capturing, 말 그대로 캡처해다가 포착해서 putting them into practical language, put A into B죠. put A into B는 말 그대로 직역하면 A를 B 안으로 놓다라는 뜻이에요. A를 B 안에 놓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것들, 즉 여기서 말하는 건 추상적인 관념들, 그죠? abstract ideas겠죠? 요것들을 practical language, 실용적인 또는 현실적인, 그죠? 실제적인 언어 안으로 놓음으로써 라는 말이야. 그죠? 언어 안으로 놓았다. 이 얘기는 뭐야?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적인 언어로 표현했다란 말이죠. 됐죠? 이렇게 해석까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다시 한번 보자고 했던 구문이고
57번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죠? 그래서 2장의 시제와 태까지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조동사와 대동사인데, 조동사와 대동사 문제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왜냐하면 요거는 문제보다는 개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을 잡는 게. 자, 첫 번째 19페이지 갈까요? 자, 추측의 조동사는 과거형에 have pp 붙인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조동사 기본 시간에 배울 때 조동사의 기본형, 즉 현재형에도 have pp를 붙이는 애들이 있었고, 그다음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pp를 붙이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will have pp란 말이 영어에 있어요, 없어요? will have pp란 말이 영어에 있어? 이 말이 있어요? can have pp란 말 영어에 있어요? 영어에 없어. 그죠? 그래서 조동사의 기본형, 즉 현재형에 have pp를 붙이는 것은 전부 추측 조동사라는 거예요. 그 세 개밖에 없죠. 추측의 의미를 가진 조동사. 물론 will이나 shall, should 등도 추측의 조동사로는 원래는 쓰이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는 세 개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기본형, 즉 현재 시제의 조동사, 조동사의 과거형이 아닌데도 추측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have pp를 붙일 수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없죠. 뭐밖에 없어? may와 must와 can이 아니라 cannot. 두 개밖에 없잖아요. 자, 세 개. 요 may가, 허가의 may는 뒤에 have pp 붙여 못 붙여? 못 붙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조동사 과거형의 have pp는 이제 우리가 별도로 좀 가정법과도 연관해야 되고, 과거 시제를 언급하는 말이니까 별도로 생각해야 되지만, 조동사의 과거형이 아니라 조동사의 기본형, 즉 현재형의 have pp 붙을 수 있는 건 전부 뭐다? 추측이다라고 생각하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may만 나오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얘가 추측인지 허가인지 따져봐야 돼. 그죠? 그런데 얘 뒤에 그냥 have pp 딱 하니 붙어 있어. 그럼 얘는 따질 필요 없이 100% 뭐예요? 추측이고, have pp가 붙었으니까 언제 일에 대한 추측이요? have pp 조동사 뒤에 have pp 붙으면 언제 일이요? 과거 일이요. 그래서 과거 일에 대한 약한 추측이죠. 그럼 may have pp 하면 may 동사 원형이 뭐뭐 할지도 모른다니까. may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쵸? 그 다음 must도 마찬가지입니다. must도 우리가 must 하면 의무의 must도 있고, 그 다음에 강한 확신 추측의 must도 있는데, 얘 뒤에 have pp가 붙는 순간 얘도 뭐예요? 추측이라고요. 현재형 조동사에 have pp 붙으면 다 추측이라고요. 그리고 have pp가 붙었으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 추측이지. 그래서 틀림없이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니라 했을 것이다. 그렇죠? cannot도 마찬가지예요. cannot도 can에 not이 붙었으니까 요 뒤에 그냥 동사 원형만 붙으면 우리가 따져봐야 돼. 그지? 그래서 가능의 부정형인지, 즉 할 수 있다의 부정이니까 할 수 없다, 못한다인지, 그죠? 허가의 부정, 하면 안 된다인지, 아니면 강한 부정, 확신 추측에 절대 뭐뭐 일리 없다, 할 리 없다인지 따져야 되는데, 다행히도 얘 뒤에 have pp가 붙어있으면 따질 필요도 없이 100% 추측이란 얘기예요. 이해 가요? 예? cannot 다음에 have pp 붙자마자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부정 추측이죠. 그래서 절대 뭐뭐 할 리 없다, 일리 없다의 과거니까 절대 뭐뭐 했을 리가 없다, 또는 이었을 리가 없다. 그 얘기요, 그 얘기.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건 그럼 헷갈릴 일이 없겠지. 주로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must 동사 원형이 나오고 두 문장의 의미가 다른 것 해서 요거의 과거 시제를 바꾸었을 때 have to 동사 원형으로는 바꿀 수 있겠지만, 자, 그러니까 요 얘기는 요거로 의무의 must인 경우에는 바꿀 수 있지만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must have pp가 붙어 있는데 얘를 had to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요거 해봐야 돼? 해석해봐야 돼? 안 해봐도 된다고 여태 얘기한 게, 왜? 기본형 뒤에 have pp 붙을 수 있는 건 100% 추측 조동사다.
추측의 must는 have to로 못 바꾸죠. 예? 그럼 얘는 과거 사실에 강한 추측이지만 얘는 의무 must의 과거형이 없으니까 had to로 쓴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달라. 이게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동사 have pp 구문은 얘를 이제 추측의 기본형을 써서 have pp가 붙은 추측의 조동사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과거형, 그죠? 과거형 뒤에 조동사가 오는 경우 또는 특이한 경우. 근데 이제 이건 가정법과 연관되는 조동사들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would가 will의 과거도 있지만 will보다 좀 더 돌려 말하기 정중한 표현이 될 때 현재의 일에 would를 쓸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요 would 뒤에 have pp가 붙으면 뭔 뜻이야? 뭔 뜻이야? would have pp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 아무도 몰라? 하고 있을 텐데? 했을 텐데잖아. 했을 텐데. 할 텐데가 would잖아. 현재의 일에 would를 쓰면 뭐뭐 할 텐데라고 그랬잖아요. would have pp는 뭐예요? 했을 텐데잖아. 했을 텐데. 또는 뭐 했을 것이다 해도 되고. 근데 이 안에 중요한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 야, 네가 저번 달에 돈만 좀 빌려줬어도 내가 그 차 샀을 텐데 라고 얘기하면 지난달에 나는 그 차를 샀다는 얘기야? 이 말에 내포된 뜻이? 안 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예요?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안 했다, 안 했다. 실제 속뜻은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뜻과 정반대의 속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화법이 생긴다고? 가정법이 그래서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마찬가지. could도 마찬가지죠. could가 can의 과거도 있지만, 자, 현재의 일에 could를 썼을 때는 정중한 표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완곡한 표현, 돌려 말하기. 그래서 할 수 있다보다 약간 약한 표현이니까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말하자고 그랬어요?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could 뒤에도 역시 have pp가 붙으면 과거의 일이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할 수 있을 텐데 과거니까 뭐요? 그렇죠. 할 수 있었을 텐데 란 말이 되고 요 말에 숨겨진 내포된 속뜻 뭐야? 야, 내가 돈만 있었으면 그 집 살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는 그 집 샀어요? 못 샀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못했다라는 뜻이 돼. 맞아요? 맞아요? should는 일단 원래 should는 shall의 과거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shall의 과거에 should가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냥 기본 조동사처럼 should를 배우기도 하죠. 이제 should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의무의 should, 추측의 should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의무의 should 말고 또 하나 should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지. 뭐 이성 판단, 감정의 should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조건절에 나온 should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의무의 should 말고 조건절에 나온 should는 우리 어떻게 해석해요? 행여라도 그거는 이제 별도고 얘는 다시 돌아와서 의무로 해석되는 should예요. 뭐뭐 해야만 한다. 그죠? 자, 그럼 요 뒤에도 have pp가 붙으면 뭐뭐 해야만 한다의 과거의 의미니까 얘도 뭔 의미야? 뭐뭐 그렇죠. 해야만 했다도 맞고 했어야만 한다도 맞아. 근데 했어야만 그래서 그냥 두 개를 섞어서 똑같은 우리말은 똑같으니까 했어야만 했다라고 해봅시다. 뭐 했어야만 했는데 해도 되고, 그지? 해야만 했는데 했어야만 했는데 이 정도 뜻이죠. 이 말의 속도도 마찬가지. 야, 나 어렸을 적에 공부 열심히 했어야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 내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했어야만 했는데 그럼 실제로는 뭐예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안 했다고 안 했다라는 말에 또 추가적으로 안 해서 후회된다라는 뜻도 있지. 그죠? 안 해서 못 안 했던 게 유감이다라는 뜻이야. 결국 그러나 안 했다라는 말이죠. 그다음 자, might 보세요. might 과거형이 현재의 일에 쓰이면 may하고 지금 완전히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할지도 모른다.
누가 봐도 이건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데 뜬금없이 might 나왔다. 그럼 얘는 100%또 추측이야. 예? 그래서 may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뭐 할지도 모른다, 일지도 모른다. 근데 might, have, pp가 붙으면 얘는 역시 뭡니까? 과거로 해석하니까 했을지도 모른다. 그죠? 예? 했을지도 모른다. 했을지도 모른다는 얘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모르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안 한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로도 쓸 수는 있어. 불확실한 추측이긴 하니까. 그래서 얘는 했다 안 했다 정반대의 일을 쓰지는 않을게. 예? 오히려 추측의 느낌이 더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딱 안 했어? 무조건? 했을지도 모른다 이 말 안에는 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정반대의 개념을 내포했다고 딱 말하지 않을 거라고. 됐죠? 그 다음 하나 더. need not이 있죠. need not. need 뒤에 바로 not이 붙었어. 얘 뭐예요? 조동사야. 일반 동사라면 얘는 don't로 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need를 뒤에 not을 붙였다는 얘기는 조동사고, 조동사 need는 긍정문에 안 쓴다고 그랬죠. 부정문과 의문문에만 쓰인다고 그랬어. 그래서 need not 동사 원형은 뭐뭐 할 필요 없다. 야. 그런데 need not 뒤에 have pp가 붙으면 역시 얘는 과거의 일에 대한 서술이니까 과거로 해석하면 돼요. 그럼 need not have pp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뭐뭐 할 필요 없었다. 그렇지.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또는 좀 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것도 잘 봐요. 요 말에 내포된 속뜻. 야, 뭐뭐 할 필요 없었는데. 야, 굳이 네가 나 뒤에서 잡아줄 필요 없는데 친구가 괜히 잡아준다고 잡다가 오히려 내가 더 다치거나 그러면 야, 잡을 필요도 없었는데. 야, 네가 나설 필요 없었는데. 이 얘기는 사실은 나설 필요 없었고 할 필요 없었는데 어땠다는 얘기야? 괜히 했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할 필요 없었는데 그런데 거꾸로 반대로 했다. 요거는 요거랑 비교해야 돼요. 얘는 조동사 have pp지만 자, 요거랑 비교해야 돼. needn't로 부정한 need니까 얘는 뭐예요? 일반 동사죠. 그러니까 뒤에 동사 원형 써 못 써? 못 써. 뭐 나와야 돼? to 부정사 나와야 돼. 그럼 얘는 겉보기에는 얘도 뜻은 우리말로만 써놓으면 똑같아서 내가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것도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가 아니라 얘는 의미를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쓴 거고 얘는 없었다. 그래야 좀 구분이 되죠. 얘도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얘가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 똑같은 뜻이냐? 그건 아니야. 얘는 속뜻이 있죠. 할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했다라는 얘기지만 don't의 과거형 didn't need to 부정사 하고 나오면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안 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안 했다. 그죠? 요 차이점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얘기가 지금 이제 우리 책 19페이지부터 그죠?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 20페이지로 물론 19페이지에 빠진 것도 있어서 내가 처음부터 정리한 겁니다. 우드나 쿠드 요거는 원래 쉬운 거라서 가정법에서도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넣는 거야. 그리고 항상 내가 조동사 문제는 문법 포인트를 묻는 문제, 그러니까 문법의 형태만 보고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조동사가 나올 때는 가정법이고 그 외에는 조동사 문제는 무조건 다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뜻을 분별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를 보는 거니까.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해석 문제, 조동사 FP 중에 뭐 있었죠? 내가 지금 일부러 안 쓴 거야. 여기다가 하나 안 쓴 게 있어. 뭐? 그렇지. 강한 추측에 must 여기 써 있으니까 안 쓴 거 있어. 그죠? may FP, must FP, cannot FP는 여기 안 썼잖아. 일부러 추측이니까. should have PP냐
must have pp냐 해서 요 둘 중에 골라라 라는 문제도 있고 또는 가장 흔한 유형으로 should have pp 써야 하는 자리에 반대로 must have pp를 써놓고 must have pp를 써야 되는 자리에 should have pp를 써놓고 그죠? 우리 유명한 기출 중에 기본서에 나오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 그게 가장 추운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해서 첫 번째는 might have pp가 맞게 쓰였어. 근데 보기 2번이 영하 15도 해놓고 그죠? It should have been 15 degrees below zero 하고 나오지. 그대로 쓸 거야. 이게 2번 보기였잖아요. 그해 겨울 중에서 가장 추운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해놓고 그 다음 문장이 It should have been 15 degrees below zero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2번 보기가 맞냐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 기상청 문제였죠? 11년인가 10년인가 기상청 문제. 그죠? 이거 맞아 틀려. 앞문장에 단서가 있었잖아. 그해 겨울에서 가장 추운 밤이었대. 그래 놓고 자, 이건 비인칭 중이시니까 해석 안 해도 되죠. 0도 아래로 0 아래로 15도니까 영하 15도잖아. 영하 15도 그 다음 뭐예요? should have been 하면 이었어야만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15도 영하 15도 아니었다는 말이 되잖아. 그래서 후회되고 유감이다는 말이 돼. 맞아?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요 should가 아니라 must have been으로 해야. 그죠? 요 두 개 차이야. 그지? should have been.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should have been은 했어야만 했는데 근데 안 해서 후회되고 유감스럽다라는 뜻이야. 즉 안 했다라는 얘기야. 그러나 must have been은 분명히 틀림없이 했을 것이다라는 뜻이니까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는 했다라는 얘기야. 이해가요? 안 했다? 했다. 그죠? 아니었다? 그랬다. 기었다? 아니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 좀 기준점을 명확하게 세워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자, 원래는 이제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 특히 영장 문제, 일반직에서는 많이 나왔는데 경찰직도 이제 스물스물 조금씩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20페이지에 나온 조동사의 관용 표현.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빠진 것만 같이 좀 몇 개 때 보충할게요. 내가 썼던 순서 거의 비슷하죠. may가 아니라 may well 하고 나오면 뭐예요? 뜻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may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또는 뭐뭐 해도 된다는 뜻이지만 may well이 나오면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그죠?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는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may as well 하면 뭐예요? may as well? 그렇죠.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자, 특히 may as well은 여러분들 요거 주의하라고 했던 게 똑같은 뜻을 가진 표현이 있죠. 그리고 may as well은 요렇게 밑에 3번의 구조로 더 많이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합시다. 자, 거기에다 그냥 옆에다가 여러분이 써도 되고요. 얘를 편의상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을 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편의상 B라고 할게요. 그죠? 그럼 내 괄호를 쳐놓은 이유는 그냥 요것만 쓰기도 하고 뒤에 as 동사 원형까지 쓰기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어떤 뜻이요? B 하는 것보다 차라리 A 하는 게 더 낫다 라는 뜻이죠. 그죠? B 하는 것보다 A 하는 게 더 낫다. 같은 뜻을 가진 거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Would rather. 자, 그 다음 뭐야? 동사 원형 A. 그 다음 중요한 거 여기서도 as 원급 as의 기본 구조니까 당연히 as를 썼지만 여기서는 would rather 하고 나왔잖아. 그럼 뭐 써야 돼요? 그렇죠. than 써야 되죠. than. 그죠? 똑같은 뜻이죠. 비하느니 또는 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A 하는 게 더 낫다. 물론 had better로도 같이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not so much B as A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cannot help ing 요것도 아주 빈출되는 거죠. 그죠? cannot help ing 그 다음 cannot help but 또는 help 없이 cannot but 나오면 동사 원형 나왔고 have no choice, have no alternatives but 하고 나오면 투부정사 나온다. 그 다음 cannot to 하고 부정에 to라는 부사가 나오면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쵸? 비슷한 표현 중에 거기 enough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생활영어에 가끔 나오는데 I can't thank you enough. 또는 I cannot thank you enough. 뭔 말이야 이거? 나는 너에게 충분히 감사할 수가 없다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뭔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감사를 많이 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내가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cannot to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빠진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빠진 것들 몇 개만 조금만 써보면 자, 요 should는 놔두고요. should를 이용한 표현 중에 요게 있었죠. last 주어 should 그쵸? 요 should not으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 항상 오답은 should not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뜻이 뭐예요? 주어가 동사 원형 하기 위해가 아니라 하지 않기 위해 하고 뜻이 나오니까 겉보기에 여러분들도 속을 하고 should not 하고 나오는데 절대로 긍정문을 쓴다고 그랬죠. 요거는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 조동사이면서 일반 동사인 동사 이것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게 예전에는 잘 안 나왔는데 한 몇 년 전에 경찰 기출에 한번 there가의 과거형, there가 조동사가 한번 나오는 바람에 그전에는 많이 안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need나 there, 그 다음 뭐 do는 대동사도 되고 조동사도 되고 일반 동사도 되니까 얘는 그냥 그 너는 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need하고 there입니다. there. 얘네들의 기본 구조 내가 써줬었죠. need와 there는 전부 다 뭐다? 조동사도 되고 일반 동사도 돼. 그런데 조동사로 쓰일 때는 긍정문은 절대 조동사로 쓰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리하면 need도 there하고 똑같으니까 need not 하고 나오면 동사 원형이고 똑같은 뜻은 don't need. need 대신에 there도 똑같아. 그죠? 그 다음 뭐예요? 투부정사. 그 다음 need가 문장 맨 앞에 오고 주어하고 의문문이 시작될 수 있다고 그러고 있죠? 의문문에 또 조동사로 쓰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do, 주어, need로 썼다는 얘기는 역시 need가 일반 동사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 대어도 똑같아. 그지? 그 다음에 부정문과 의문문이 아닌 긍정문에는 오로지 뭐로만 쓰여? 일반 동사로만 쓰여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없잖아. 긍정문은 무조건 일반 동사니까 대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밑에 써 있는 것 단 need는 조동사의 과거형, need의 과거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운 게 need의 과거형은 잘 봐요. 조동사 need의 과거형은 조동사 need 동사원 긍정문에는 안 쓴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부정문이니까 need나 동사 원이고
자, 그 다음 need not, needed not이라는 과거형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과거형이 없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 뒤에 동사 원형 대신에 have pp를 붙였잖아요. 그죠? 그러나 there의 경우는 there not 하고 동사 원형이고 요거의 과거형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there not have pp가 아니라 이렇게 안 써. 그죠? 이게 경찰 기출이었잖아요. there의 과거형이. 그죠? 그래서 어떻게 써? there'd라는 과거형이 존재한다 였죠. 그죠? there did not 동사 원형. 요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대동사 이 얘기는 우리가 부가 의문문 또는 비교 대상이 일치해서 간혹 언급되는 건데 주절의 동사 앞문장 즉 앞에 있는 절 즉 이게 주절이에요. 거의 앞에 동사가 비동사면 비동사 대동사도 대신받는 동사도 그 다음 앞에 동사가 조동사면 조동사 쓰고 일반 동사의 경우만 시제와 인칭 수에 맞게 do, does, did로 받는다라는 거. 됐죠? 요건 무슨 얘기냐면 어제 우리가 이제 비교 표현을 배웠으니까 비교 구문으로 얘기를 해보면 자 조금 이상한가? 일단 이렇게 써봅시다. 써볼게. 맞아 틀려. 원칙적으로 따지면 He looks younger than she is.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왜? 주절의 동사가 뭐예요? 일반 동사예요. 그럼 비교 대상의 동사도 대동사는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동사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does라고 써야죠.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기출 중에 좀 희한한 문제가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이 문제가 맞는 문장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이거 왜 맞냐? 선생님 looks니까 얘도 is 써야 되지 않나요? is 써야 되지 않나요? 근데 얘는 잘 봐. 위의 문장은 비교 대상이 he와 she로 다르죠. 그런데 여기는 비교 대상이 어때요? he와 he가 똑같아. 즉 이건 뭘 비교한 거냐면 그렇게 보이는 것과 실제 그런 것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비교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얘는 그녀보다 그가 어려 보인다는 얘기니까 그녀가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 어려 보이는 것보다 그가 더 어려 보인다는 말이고 이거는 실제로 그가 실제 나이보다 실제인 것보다 보이기를 더 어려 보인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요거 하나 나왔을 때 더즈로 받아야 되는데 이스로 와서 틀린 문장 아니냐고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그 개념의 차이예요. 그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제 조동사 또는 대동사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동사보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게 조동사, 조동사의 의미 또는 조동사의 have pp. 조동사 have pp가 붙었을 때는 해석하는 문제가 주라고 그랬어요. 조동사 문제는 전부 다. 그러나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동사 문제가 있었죠. 특히 조동사 과거형. 뒤에 원형이 붙거나 have pp가 붙거나 해서 그게 바로 가정법 문제였습니다. 자, 21번 한번 가볼까요? 가봅시다. 자, 1번. Then he asked his friends and relatives to select his bride for him. 자, 여기까지만 끊고 and they were did 대동사 문제죠. 대동사. 물론 해석하면 답이 명확하게 해지겠지만 해석 안 해도 여러분이 고를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제일 간단한 원칙이 뭐냐. were가 오려면 앞에 나온 문장에도 뭐가 나와야 돼? 비동사가 나와야 돼요. 앞에 비동사 나와요? 비동사 하나라도 나와? 대신 받는 동사가 비동사란 얘기는 앞에도 비동사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응? 그런데 앞에 비동사 안 나오지? 그럼 뭐 얘는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어. 해석 안 해도. 원래는 해석하는 게 정석인데 이런 구조로 나오면 그냥 점수 떠먹여주는 문제예요. 센스만 좀 있으면. 앞에 비동사 안 나오니까 당연히 did겠죠. 그리고 이 did가 대신 받는 동사는 뭡니까? 동사는 뭐야?
asked로 헷갈리면 안 돼. 물론 겉보기에 주절 앞에 나온 문장의 동사가 asked니까 asked인 것 같은데 의미를 봐야 돼. 의미. 잘 봐. 그리고 나서 그가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부탁했대. 뭐 하라고? 그의 신부를 자기 대신에 그의 신부를 좀 선택해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대. 그럼 부탁했대 그들이? asked 아니죠?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앞에서는 to select로 나왔지만 여기서는 그걸 대신 받는 거예요. 이런 것도 주의해야 돼요. 알겠죠? selected를 대신 받는 동사죠. 두 번째. 자, Bob's friend was supposed to meet him at the game. 일단 be supposed to 해석은 좀 이따 할게요. 자, 선택지로 가세요. But he did not come. Bob thought that his friend need not. 그 다음에 should have called. 자, have pp가 붙었죠? should have pp. 해야만 했는데 안 했다. 그래서 후회된다. 결론은 안 했다라는 얘기였지. 여기 지워서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나 need not have pp는 할 필요 없었는데 굳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차이가 뭐예요? 안 했다 했다요. 네? 해야 했는데 안 했다고 할 필요 없는데 괜히 했다라는 거고요. 안 했다 했다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굳이 해석을 해야겠네요. 해석하는 게 조동사의 본질이라고 그랬으니까. 밥의 친구는요, was supposed to meet him, be supposed to 부정사 하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또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죠. 밥의 친구는 그를 그 게임에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But he did not come. 그러나 그는 오지 않았다. 여기서 he는 밥이 아니라 밥의 친구인가 봐요. 그죠? 오지 않았고요. 밥이 생각하기를 thought that his friend did not have called him to let him know that he wasn't going. 지가 안 올 거면 그걸 알려주기 위해 자기한테, 밥한테, 지 친구가 전화해야만 했는데 할 필요가 없었는데 뭐가 맞아? 해야만 했는데 전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그렇죠. should입니다. should have called죠. 그 다음 세 번째. Those who work full time까지가 주었죠. Spend as much time on the job as they were did. 똑같아. 아까 1번하고 비슷해요. were가 대신 받았다는 얘기는 앞에도 비동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구조는 아주 점수 주는 문제예요. 그냥. 물론 앞에 비동사도 나오고 일반 동사도 나오면 해석해야 돼. 근데 이거는 이런 구조로 나오면 해석 안 해도 되는 공짜 문제예요. 앞에 비동사 나와요? 하나라도? 안 나오죠? 대동사란 얘기는 대가 붙으면 대명사가 됐든 대동사가 됐든 대부정사가 됐든 대가 붙으면 대신한다는 얘기. 앞에 나온 걸 대신하고 있으니까 앞에 대신할 게 없으면 안 나온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답은 did입니다. 이 did가 대신 받는 게 뭘까요? did가 대신 받는 동사가 뭘까요? work도 있고 관계대명사 자리에 work도 있고요. spend도 있잖아요. 여기서 뭘 받을까요? 해석해보면 더 명확해지지. 자, fulltime으로 일하는 사람들. fulltime은 정규직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예? 정규직. 반대로 이제 part-time 하면 뭐야? 우리가 보통 알바. 예? 알바 또는 시간제 알바. 그죠? 이런 거죠.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요, spend as much time on the job, 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답니다. 그들이 1945년에 그랬던 것만큼 많은 시간을 자기 일에, 그 일에 쓴대요. 45년에도 했던 것만큼. 그럼 45년에도 뭐 했던 만큼이요? 시간을 썼던 것만큼이죠. 그래서 spend를 대신 받습니다. 네 번째. 자, 일단 선택지부터 한번 가고, 일단 조동사 문제니까 얘도 선택지만 보고 선택하기 어려우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일단 선택지 앞에 뭐가 희미하게 하나 보이냐면 insisted that이 보입니다. insisted that이 보이죠. 그 다음 should have remained 냐, 즉 should have 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유감 후회. 그래서 했어야만 했는데 그런데 안 해서 후회된다는 거고. should remain은 그냥 해야 한다야. 그지? 이게 일단 힌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정석대로 갑시다.
해석갑니다. 자, Edison worked primarily on useful inventions. 에디슨은요, 아주 유용한 발명품에 주로 매달려서 일했습니다. 또는 연구했습니다. Saying that, 요 that 이하라고 말하면서 He wanted to make as much money as possible. as 원급 as possible. 어제 배운 거죠? 가능한 한, 뭐뭐한, 뭐뭐하게. 그죠? 가능한 한 많은 돈을 그가 벌고 싶다고 말하면서 However, 그러나 He did not make the fortune. 그는 그렇게 많은 부를 벌지는 못했습니다. Because 이게 이제 단서가 되네요. 부를 많이 못 벌었대요. 왜냐하면 He insisted that his invention should remain exactly as he created it. 자, 그가 주장하길, 이건 에디슨의 주장이야. 그의 발명품이 그가 처음에 만들어낸 정확히 그대로 유지되었어야만 했는데 그런데 안 됐다고 주장한 거예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돈 못 번 이유가 유지돼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좀 변형하거나 그죠? 아니면 좀 더 응용해서 개선하거나 하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근데 무조건 그냥 지가 만든 대로 그냥 정확하게 그대로 그 형태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우겼기 때문에 바뀌면 안 된다고 한 거잖아. 그죠? 앞으로 할 일이고 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그죠? 안 했다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should remain. 다섯 번째. 자, 역시 should하고 must인데 이것도 그거죠. 대표적인 유형이죠. 했냐 안 했냐. 그죠? should have pp는 해야만 했는데 그런데 안 했다는 얘기고 must have pp는 내가 생각하기엔 틀림없이 했다는 얘기고. 그죠? 이것도 해석해야겠네요. 처음부터 천천히 갑시다. 자, excavations. 요건 excavate가 땅 밖으로 꺼내다야. 그래서 발굴하다죠. 발굴하다. 자, 발굴하는 것이 revealed that 발굴이 밝혀냈습니다. that parts of wood 어떤 나무들의 목재 또는 뭐 땔감 나무 더미들이 또는 땔감 더미들이요 had been placed around these structures. 요 구조물 요 주변에 놓여져 있었다고. 땔감이 지가 놓은 게 아니라 놓여져 있어서 be placed 쓴 거죠. 물론 시제는 대과거여서 had been이었고 놓여져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고, 그죠? 그리고 and set은 앞에 placed, 그죠? placed와 병렬이에요. 그래서 불이 붙여져 있었다라는 게 이제 발굴을 통해서 드러났답니다. Some archaeologists think that. 그래서 몇몇 고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the ancient urban people, 옛날에 어떤 이런 도심지 사람들, 고대의 도심지 사람들은 should have burned는 태워야만 했는데 그런데 안 태웠다라는 얘기고 must have burned는 틀림없이 태웠다라는 얘기죠. Their temples and left their city in anger. 화가 나서 그들의 신전에 불을 지르고 그들의 도시를 떠나야만 했는데 안 떠났다. 불을 지르고 도시를 틀림없이 떠났다. 뭐에? In anger. 화가 나서. 어떤 화? Against their gods. 그들의 신에 반대해서 화가 난 거야. For permitting a long famine. 뭐 때문에? 신이 그렇게 오랜 시간의 기근, 굶주림을 허용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자, 정리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가지고 뭘 발견했어? 장작더미들이 이 건물 주변에 우르르 쌓여 있었고 불이 붙어있던 게, 불이 붙여졌던 게 발견됐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건물이 신전인가 봐, 템플인가 봐요. 신에게 화가 났어야 했는데 안 낸 거야. 신에게 화가 나서 불 지르고 도시를 떠난 게 틀림없는 거야. 화가 나서 불 지르고 떠난 게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must죠. 이해 가세요? 오케이. 여섯 번째. 자, researchers believe crying and laughing stem from. 요 중요한 구문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밑에도 하나 적혀 있어요. stem from. 원래 stem은 뭐예요? stem 줄기죠, 줄기. 명사로 얘기하면 stem from 하면 동사로 뭐뭐로부터 줄기가 뻗어 나오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줄기가 뻗어 나오다라는 얘기니까 요 from이 되는 게 요 줄기의 뿌리,
근원이야. 그지? 줄기가 여기서부터 뻗어 나왔다는 얘기니까 요게 근원이고 뿌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요 뭐뭐로부터 요거에서의 뿌리로부터 뻗어 나온 줄기다라는 얘기니까 이 뭐뭐로부터 유래하다 또는 뭐뭐로부터 비롯되었다. 뭐하고 비슷해요? originate from 하고 동의어야. 그 다음 주의해야 될 게 stem이든 originate든 둘 다 뒤에 from이 바로 붙었다는 얘기는 요놈들이 자동사요 타동사요? 자동사. 아주 중요한 거야. 에? 그럼 봐봐. be stemmed, be originated 란 말 영어에 있어 없어? 없어요. 에? 왠지 유래하다 요 해석은 여러분들이 안 속는데 왜 속냐면 간혹 해석이 비롯하다가 아니라 뭐뭐로부터 비롯되다 라는 해석이 있어. 그럼 비롯하다가 아니라 비롯되다니까 귀 팔랑팔랑 하면서 되다 수동태네. 그래서 it was originated from 하고 나오면 속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나 stem from이나 originate from은 여러분이 금방 한 대로 자동사이기 때문에 절대 수동태를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자, 가봅시다. 과학 연구자들은 믿기를요. 울음과 웃음이 stem from 뭐로부터 비롯된다. The same part of the brain. 어디로부터? 뇌의 똑같은 곳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래요. Just as 마치 laughing produces a lot of healthy benefits. 이 웃음이 많은 건강상의 이점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Scientists are discovering 과학자들이 지금 발견하고 있기를 that crying does too, crying is too. 자, 대동사입니다. 앞에 문장의 동사 뭡니까? 즉, 뭔가 해석해도 되고 웃음이 건강에 좋은 많은 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울음도 역시 그렇다 했으니까 울음도 뭐 한다는 얘기야? 건강에 좋은 healthy benefits를 produces 한다는 얘기잖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 produces를 대신 받죠. 그래서 does죠. 내 말이 맞아요? 오케이. 7번까지만 풀고 시간은 됐지만 7번까지 마저 풀고 쉽시다. 예? 자, 또 그대로 갑니다. 얘는 해석 조동사는 다 해석 문제니까. 자, banking by telephone is said to be. 이거는 해석보다 문법 문제네. 문법의 구조 문제네. 해석 안 해도 되네. 일단 답부터 찾고 해석합시다. 왜냐면 need never 붙어 있죠. 그지? 그 다음에 힌트가 the customer입니다. the customer의 인칭과 수는 어떻게 돼요? the customer 3인칭 단수지? 그럼 needs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동사라면. 이게 첫 번째 힌트야. 근데 needs가 아니라 need 돼 있지? 또 need 다음에 원래는 not인데 not을 강조하는 게 never잖아요. never가 바로 붙었어. 그럼 이 need의 정체는 뭐다? 그렇지.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엔터죠. 답은 쉽게 찾았죠. 해석 안 하고. 얘는 해석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자, 마지막 해석하고 싶게요. Banking by telephone. 폰뱅킹이죠. 폰뱅킹. 우리말로 하면. 폰뱅킹은요. is set to become the standard for most personal clients within the next decades. 자, is set to become 하면 이제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자, 폰뱅킹 이제 될 겁니다. 딱 세팅 돼버릴 거예요. 자리 잡게 될 겁니다. The standard 뭐가? 표준 또는 기준이 돼버릴 거예요. 누구에게? 대부분의 personal clients, 개인 고객들에게 within the next decade, 다음 10년 내에, 10년 안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개인 고객들한테는 그냥 표준이 돼버릴 겁니다. 기준이 돼버릴 거예요. The customer need never enter his or her local branch. 이제 고객은요, 자기 자신의 그 지역 은행, 영업점, 지점이에요. 지점. local branch는 지역의 영업점이니까 은행의 지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요새는 폰뱅킹도 안 하지. 거의 뭐요? 인터넷 뱅킹이잖아. 인터넷 또는 이전에 어플 깔아가지고.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폰뱅킹이긴 한데. 이 어플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폰뱅킹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안 해봤나요, 여러분은?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폰 부킹 뭐 핸드폰 있을 때야. 난 이제 월급 들어왔나 확인하고 또 이렇게 마누라한테 월급을 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화번호 눌러서 음성으로 했어요. 듣고 뭐 입금은 1번, 조회는 2번 듣고 3번 누르면 잘못 누르셨습니다. 실컷 한 5분이 진행을 하는데 잘못 누르셨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시려면 그래서 우물정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8번부터